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의 예상 진로가 어제보다 동쪽으로 크게 꺾였습니다. 현재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거센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부터 태풍의 흐름에 변화되는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중심 부근에 초속 55m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초강력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 북서쪽 찬 공기에 가로막히자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를 동쪽으로 크게 변경한 겁니다. 당초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측됐던 태풍 하이선은 월요일 새벽 일본 규슈 해안을 스쳐 통과한 뒤 동해상을 향해 곧장 올라올 걸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동해안 지역으로 거센 비바람이 집중됩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동해안 지역엔 최고 400mm, 영남 지역으로는 최고 3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풍 역시 영남과 강원 영동에 최대 초속 40m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에서도 서쪽 찬 공기와 부딪히며 최대 초속 30m까지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밤 제주 지역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 월요일 새벽엔 남부지방, 월요일 아침부터는 중부지방도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으로는 해일 위험도 큽니다. 이때가 만족 시각과 겹치고 태풍의 중심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해수위가 1m 이상 평소보다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이번 태풍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월요일 제주의 만조 시각은 새벽 1시 무렵, 부산, 울산 등 남동 해안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이 통과했던 동해안 지역에 또다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 소식에 전남 여수 거문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남긴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태풍이 다가오자 주민들은 단단히 대비하면서도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양창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 걸리는 다도해의 최남단섬 거문도. 섬 사이에 놓인 다리에 임시 난간이 설치됐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에 철제 난간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진입로 부근에는 커다란 바위가 나뉜 겁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던 암석이 파도에 휩쓸려 루트로 넘어오면서 도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실된 도로는 거문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응급 복구를 했는데 강풍과 파도에 송두리째 떨어진 옹벽은 여전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상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가슴을 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피해가 커질 걸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을 결박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번 태풍에 산산조각이 난 양식장 시설을 철거하는 것도 일입니다. 어선 170여 척은 피항을 마쳤습니다. 태풍이 불게 되면은 이 검도항 장자항이 약 한 7, 8m의 노을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큰 파도가 생겨갖고 피해 안 가치로 후속 조치로 지금 만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벌써 비가 내리고 일부 여객선이 결항되는 등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문도. 하이선이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쳐 북상할 걸로 보이지만 늘 길목에서 태풍을 맞이하는 섬에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8명 발생하며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8명이 늘어 사흘째 1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발생이 158명, 해외 유입 사례는 10명입니다. 지난 이틀 195명과 198명으로 거의 200명에 가까웠던 것에 비해 오늘은 100명대 중반인 16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달 14일 이후 22일 만에 가장 적은 5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발생 규모는 줄어들었고 두 번째로 미분류 규모와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증 환자의 발생 규모도 증가세가 느려졌고
하지만 언제라도 또 다른 대규모 집단 발생이 생겨 전국으로 번질 수 있고 이는 의료 체계까지 마비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 때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실제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중이 어제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위중 중증 환자는 159명으로 2명이 더 늘었는데 수도권에서 즉시 쓸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7개만 남았습니다. 집단 감염에 따른 추가 전파가 계속되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37명 더 늘었는데 누적 확진자 30명이 나온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집단 감염도 광복절 집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대전까지 가서 소모임을 가졌다가 당국에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대면 모임과 단체 식사도 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해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환절기 전에 코로나19 확진자를 통제 가능한 범위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나왔는데요. 강릉에서는 사우나와 관련된 환자 3명이 발생해서 방역당국이 이용객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릉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명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강릉에서는 어젯밤 8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이곳 강릉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의 배우자입니다. 특히 이 80대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 사이 강릉 시내 동아 헬스 사우나를 다닌 것으로 확인돼 이용객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우나를 방문했던 70대와 60대 등 2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사우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사우나를 방문한 이용객 모두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사우나를 방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릉시는 사우나를 중심으로 이른바 N차 감염이 우려된다며 오늘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처럼 2.5단계로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까지 노래 연습장과 뷔페, 사우나 등 이른바 고위험 시설 14종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노부부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보건당국 역학조사도 이 부분에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에서도 체조교실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1명이 자가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20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이 내일 발표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선별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확정할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선별 지급이 핵심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계층과 업종이 집중 지원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별적 지급으로 생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며 현금성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까지 다양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맞춤형 지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께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자 하는 취지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이 지급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운영이 중단된 노래방과 PC방 등에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행업계와 숙박업계 지원책은 물론 청년층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인데 기존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은 7조에서 8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내일 2차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확정해
15일쯤 국회에 4차 추경안을 제출한 뒤 추석 연휴 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 현장에 완전 복귀해 수도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해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는 어제 정책 추진 중단과 원점 재논의에 합의했지만 일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아직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야권 인사인 나발리가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공격을 받았다는 독일 정부 발표와 관련해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나토는 긴급회의를 갖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라고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발리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제재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나발리 암살 시도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화학무기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국제법과 국제인권 기준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정부는 투명하게 이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다음 조치에 기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영국에서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러시아 외교관 100여 명을 추방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긴급회의를 열고 화학무기 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국제규범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측에는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노비촉 프로그램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he Russian government must fully cooperate with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n an impartial international investigation. 독일 정치권에서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 2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선선한 바람 때문에 크게 덥지 않은 하루였죠. 서쪽에서 밀려드는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태풍 하이선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때문에 모레 태풍은요, 일본 규슈 서쪽 해안을 통과한 뒤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고 곧장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상륙하지 않더라도 위험 반원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월요일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지리산 부근과 덕유산 부근,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역시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해안가와 영남,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러서 크게 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이 점차 높게 일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의 파도가 최고 10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 남해상의 물결도 최고 7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